안녕하세요, MKL 시든입니다. 오늘은 호주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평생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면 워킹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를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부릅니다. 세컨 비자에서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을 맞추면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서드 워킹 비자라고 부릅니다. 연장된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마찬가지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까지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학업 부분도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마찬가지로 17주까지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이나 학업 조건의 경우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가 승인되는 순간 해당 조건은 리셋이 되기 때문에 기존 고용주와 이미 6개월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비자 승인 후에 새롭게 6개월을 더 일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도 추가로 17주를 더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해외 출입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자 거주 기간입니다. 호주 워킹 비자는 신청한 나라에서 비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워킹 비자는 호주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세컨 비자와 서드 비자는 호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신 나라에서 비자 승인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신 경우 한국에서 비자 승인을 받고 입국하셔야 하고 호주에서 신청하신 경우 호주에 계셔야 비자 승인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컨 비자 거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에 첫 번째로 워킹 비자로 있으면서 세컨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신청인이 호주에서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종료일로부터 1년간 더 머무실 수 있습니다. 최초 워킹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신 날로부터 2년간 호주에 머무실 수 있게 비자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 2019년 12월 6일에 첫 번째 워킹 비자로 최초로 호주에 입국한 신청인이 2020년 11월 15일에 세컨 워킹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된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2년 뒤인 2021년 12월 6일까지 호주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세컨 비자 승인일은 상관이 없고 첫 번째 비자 종료일인 2020년 12월 6일 전까지만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세컨 비자가 첫 번째 비자 만료일 전에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브리칭 비자가 있어서 호주에는 계속 머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세컨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호주에 입국하시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세컨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세컨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신 날짜 기준으로 1년간 호주에서 머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6일에 한국에서 세컨 비자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된 뒤 2020년 1월 15일에 호주에 입국하신다면 비자 만료일은 이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세 번째로 워킹 비자 외 다른 비자로 호주에 계시다가 세컨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 호주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시거나 학생 비자 등 다른 비자를 생활하시다가 세컨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세컨 비자 승인일로부터 1년간 호주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 학생 비자로 공부하시다가 2019년 12월 6일에 세컨 비자를 신청하고 2020년 1월 15일에 승인되는 경우 이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월 15일까지 호주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서드 비자 거주 기간도 세컨 비자와 동일합니다. 호주에서 세컨 워킹 비자 상태에서 서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세컨 비자 종료일로부터 1년간 더 머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드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호주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입국하신 뒤 1년간 호주에서 머무실 수 있죠.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 외에 다른 비자로 호주에 계시다가 서드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서드 비자 승인일로부터 1년간 호주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 비자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컨 비자와 서드 비자 조건도 첫 번째 비자와 동일하게 만 18세에서 30세까지, 즉 만 31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적에 신체와 범죄 경력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컨 혹은 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들 외에 일 관련 추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세컨 비자의 경우 첫 번째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서드 비자의 경우 세컨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을 농장, 육가공 등의 지정된 종류의 일을 하셔야 하고 해당 일은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일 관련 추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정된 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정된 일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는 업무는 인정이 안 되고 명시된 일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회계, 마케팅 등 농식물 재배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시는 경우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국 분들은 주로 농장이나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동식물 목축 및 재배 업무로 주로 과일 및 채소 작물의 수확, 포장이나 동물 도축, 고기, 포장 등의 일을 합니다. 그 외에 가능한 직업군의 경우 건설업이나 어업 및 진주 채집, 임업 및 벌목, 광산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세컨 비자는 3개월 88일 이상, 서드 비자는 6개월 179일 이상의 일입니다.
일은 꼭 한 고용주 밑에서 한 번에 쭉 이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한 여러 짧은 기간들을 합치실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다면 쉬는 날도 일하는 날로 카운트가 되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풀타임으로 일하셨다면 쉬는 토요일, 일요일도 계산을 하여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일하신 날에 따라 카운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달간 2주에 5일을 평균 일하신 분들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절반가량 일을 하신 것처럼 되어서 2달을 일을 하셨더라도 한 달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하루로 쳐줄 수 있는 하루의 일한 시간입니다. 계약의 경우 보통 시간제 혹은 피스레이트라고 불리우는 성과급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시간제의 경우 하루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시간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어워드라고 불리는 해당 산업에서 정해놓은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참고로 어워드에는 받으셔야 하는 웨이지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시간당 웨이지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워드는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어워드의 내용은 페어호크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링크는 설명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워드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하루 풀타임은 6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하루 일을 12시간 이상으로 오래 하셨다고 해도 해당 날은 그냥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성과급제는 어떤 농작물인지와 당시 날씨 등에 따라서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혹은 6일을 일하는 사람이 날씨에 따라서 하루에 5시간 혹은 8시간씩 일을 하신 경우 모든 날짜를 풀타임으로 보고 7일을 일한 걸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호주 공휴일이어서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신 경우라도 계약하실 때 해당 날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실제로 해당 날에 대한 웨이지가 나갔다면 일하신 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웨이지를 못 받고 그냥 쉬셨다면 일하신 날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날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예 일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웨이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 해당 날들은 일하신 날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88일을 일하신 분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중간에 5일을 쉬었고 웨이지를 못 받으신 경우 해당 날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5일을 더 일을 하셔야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서드 비자의 경우 세컨 비자 기간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충족시키셔야 하는데 일거리가 많이 없는 곳으로 가시면 기간으로는 6개월 하셨어도 날짜 계산이 부족하여 비자 신청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고용주 밑에서는 최대 6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부족한 일수를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인구 저밀도 지역 조건입니다. 인구 저밀도 지역의 경우 이민성에서 정해놓은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캔버라에 있는 ACT의 경우 전 지역이 불가능하고 NT, SA, 타스메이니아는 전 지역이 가능합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경우 시드니, 뉴카슬, 센트럴 코스트, 울릉공을 제외한 지역만 가능하고 퀸슬랜드는 브리스번, 골드코스트가 제외가 됩니다. 빅토리아는 멜번, WA는 퍼스를 제외한 지역이 인구 저밀도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인구 저밀도 지역은 우편 번호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해당 링크는 설명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주 세컨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워킹 비자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컨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